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코딩 세 번째 실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문과 간단한 조건문, 그리고 배열, 리스트 등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부터 200까지의 숫자 중에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네. 합이 1000을 초과하면 계산을 멈추고 그때까지의 합을 반환하시오.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부터 200까지의 숫자,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반복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들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는 조건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함수로 만들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sum이라고 함수 이름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더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를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I in range 1부터 201까지. 201까지는 아니고요. 200까지인데 이제 range 타입이 1에서 1하고 201 이렇게 적으면 1부터 201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201이라고 적어 놓으면 1부터 200까지 반복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더하겠다. 숫자를 다 더하겠다. 그러면은 sum은 이제 i를 다 더한 다음에 자, return sum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를 더하는 함수가 만들어져요. 자, 더하는 함수, 요 함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 보면요, 네, 1부터 200일까지 다 더하면 네, 요런 숫자가 돼요. 21,100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부터 200까지 숫자 중에서 무조건 더하는 것이 아니고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숫자들이 한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if i를 4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면, 자, 요 키워드 아셔야 돼요. 이제 모듈로 연산자인데요. 이제 i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i를 6으로 나눠서 역시 0이면, 자, 그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역시 다 더한 다음에 이 함수를 정의를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sum 실행을 시키면 네, 163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1630이라는 값은 그러니까 1부터 2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숫자들의 합을 다 더한 거죠. 자, 그런데 1000을 초과하면 바로 그때 멈추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을 초과하면 멈추기 위해서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걸어야 되겠죠. 자, 더한 다음에 if sum이 1000이 넘어간다면 네, return sum을 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return sum이 2개 들어가면 좀 어색하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return이 막 들어가면 함수가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return은 아래쪽에서 한 번만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안 시키고 위쪽에서 sum 하면은 컴퓨터가 이게 함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업데이트 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92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뀐 값이 1000을 초과하자마자 이제 계산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건문이에요.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조건이 있죠. 단, 세 수가 모두 같으면 모든 수가 같습니다. 를 반환하시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려면요, 뭐 인풋을 써야지. 이거 아니고요. 지금 함수를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함수가 이제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입력 받는다는 것이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는 거냐, 아니면은 함수가 이제 다른 함수로부터 다른 이제 코드로부터 입력을 받느냐 하는 거를 이제 잘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파라미터로 입력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df 뭐라고 할까요? AI가 지금 find max min이라고 했어요. 아주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max min. 자, 두 개의 값을 다 찾는다. max와 min. B, C. 세 개의 값이 들어왔습니다. A, B, C가 세 개가 들어오고요. 그럼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자, if A가 B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가 C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크죠? 네, 제일 큰 값은 A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elif. 자, 그 다음에 B가 제일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B가 A보다 크고, 그리고 B가 C보다 큰 경우는 max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se. 그 위에 두 경우도 아니면, 위에 요 경우는 A가 제일 큰 경우죠. 그 다음 경우는 B가 제일 큰 경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도 저도 아니면 C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가 B보다 작고요, and A가 C보다 작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A이고요. if 자, 이번엔 B가 제일 작은 경우, A보다 작고, and B가 C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min은 최소값은 B가 되겠고요. 그렇겠죠? 이도 저도 아니면 else는 min은 C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냐면, 자,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if 두 개가 걸렸죠. 첫 번째에서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면은 당연히 max는 A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또 max가 B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고 뭐 이도 저도 아니면 max가 C가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 같은 값이 있을 수도 있겠죠. A하고 B, 이제 B하고 C가 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B는 4고 C도 4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안 걸리겠죠. A가 제일 큰 거 아니니까. 두 번째도 안 걸려요. B가 C보다 크지 않으니까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max가 C가 되겠죠. max가 C가 되는데 max 값은 4가 돼요. 그래서 4가 되면은 최대값이 4인 건 맞아요. 최대값이 4인 건 맞는데, 지금 B하고 C가 지금 동시에 C가 제일 크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지 않고요. C하고 다른 변수의 값들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줬죠. 단 세 수가 모두 같으면 모든 수가 같습니다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4, 4, 4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자, 위에 첫 번째에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max는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최소값도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 숫자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요 max 값과 min 값이 같으면 바로 세 숫자가 모두 같겠구나, 동일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min과 max가 같으면 모든 수가 같습니다 라고 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return 모든 수가 같습니다.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 return
맥스 값과 민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길긴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복잡하죠? 이제 처음에 맥스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수가 같은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서 리턴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요. 자, 그 다음에 find max min 이 함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넣어서 3, 4, 5 제일 큰 값은 5고 제일 작은 값은 3이었습니다. 자, max하고 min 요 순서로 리턴을 했어요. 자, 제일 큰 거를 맨 앞에 넣어 보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리턴하고 있고요. 제일 큰 거를 맨 뒤에 중간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제대로 리턴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같으면요. 다 같으면 모든 수가 같습니다. 가 리턴이 되었습니다. 두 개만 같으면요. 정상적으로 제일 큰 수와 작은 수가 이렇게 리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를 연습하는 건데요. 자, 일주일 동안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드를 계속 썼어요. 커피숍 자주 가시나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내가 매일 커피를 사서 카드를 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카드 금액이 1단위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를 받아서 총 지출과 하루 평균 지출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리스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금액, 사용한 카드 금액 어마운트 페이먼트로 해볼게요. 자, 여기 리스트에 일주일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있어요. 커피숍에서만 5,000원, 2,500원, 1,500원, 2,000원, 2,200원, 2,300원, 7,500원. 자,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받아서 총 지출과 하루 평균 지출을 반환하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역시 함수를 define 해야 되니까요. define, def. 자, calculate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서 이제 위에 있는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AI는 지금 요 파라미터 이름은 amount payment라고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별로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 있는 전역 변수하고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하고 이름이 같아져 버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은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조금 단순화시켜서 적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줄여볼게요. 코스트 리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요. 여기서 총 지출과 하루 평균 지출을 반환해야 된다. 자, 총 지출 토탈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거는 sum. 요걸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없으면 폼은 돌려서 하나하나씩 더해야 되는데 함수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지출. 에버리지는 토탈을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len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걸 안 쓰고 만약에 7개네 해서 이렇게 7 이렇게 하면 계산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되지 못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return 토탈하고 average를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alculate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마운트 페이먼트를 calculate 함수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에러가 떴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실습을 하면서 제가 별 생각을 안 하고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요 sum이라는 함수,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존 함수의 이름을 제가 덮어 써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름을 좀 다르게 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줘버렸네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지금 원래 이제 내장 함수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링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이제 기존 아까 만들었던 함수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um이라는 함수를 아까 만들었었는데 얘를 다시 딜리트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calculat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토탈은 23,000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일주일 동안 썼던 총 금액은 23,000이다. 그리고 네, 평균 금액은 약 3,300원 정도 네, 매일 쓴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원 배열의 연습입니다. 1차원 배열은 어떤 사람이 매달 저축한 금액, 연, 월 정보를 배열로 입력받아서 다음 정보를 반환한 함수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정보를 반환해야 되냐면 연간 총 저축액, 그리고 가장 적게 저축한 연, 월 정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 연, 월 정보와 저축액 정보는 별도의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변수를 미리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세이빙, 저축 금액이에요. 20만원, 30만원, 25만원, 18만원, 570만원, 좀 너무 과한가요? 57만원, 19만원, 50만원, 20만원, 10만원, 100만원, 14만원, 5만원. 자, 이렇게 저축을 했습니다. 자, 언제 저축했는지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2월 정보, 그 다음 month 정보. 자, 연도는 전부 2024년이고요. 그 다음에 월 정보는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연간 총 저축액과 가장 적게 저축한 연과 월을 알아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보죠. def 이거는 그냥 칼로 해보겠습니다. calculate를 줄이면입니다. 자, saving 정보를 받고요. year, month 정보를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토탈 정보 전체 총 저축액을 알아야 되겠죠. 전체 총 저축액은 그냥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저축한 연과 월을 알아야 돼요. 이제 가장 적게 저축한 연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min 값을 쓰면 돼요. min saving 하게 되면은 가장 적게 저축한 월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적게 저축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도 정보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saving.index min의 saving. 자,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단계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n save 로 해볼게요. min save amount는 우리가 이렇게 saving에서 여기에 있던 위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 어떤 거죠? 지금 5만 원을 저축하는 값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min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적은 값만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제가 변수 이름을 위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자, 조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s 여기서 money라고 해볼게요. 이름 바꿔서 얘는 ym money의 정보를 sum 하고요. money 정보 중에서 최소값을 가져옵니다. 자,
위에 코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이빙을 이제 최소값을 가져오면요, 이제 5, 가장 적은 값이 5예요. 그런데 이게 5라는 건 알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연도가 뭐냐? 연도가 전부 2024니까 다 2024라 해버리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월 정보는 뭐냐? 몇 월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덱스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세이빙이라고 있는데 세이빙 인덱스를 알아내고 싶어. 뭐의 인덱스를 알아내냐면 5의 인덱스를 알아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얘가 11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5가 여기 있죠. 5의 값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1번째, 11번 칸에 있어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11번이니까 12번째가 되겠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네, 20 이렇게 하면 얘는 0번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사실 20은 두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나온 것만 지금 인덱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우리가 가져왔죠. 최소값을 가져왔고 그 최소값을 사용을 해서 인덱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알아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도 정보, 그 다음에 month 정보, 월 정보도 같이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왔죠.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정보가 뭐였죠? 가장 연간 총저축액, 네, 토탈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저축한 연과 월, 네, 가장 적게 저축한 연, 네, 월 정보가 나왔죠. 이걸 리턴해 보겠습니다. 리턴 토탈 정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리턴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함수를 써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칼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aving, 그 다음에 year, month. 이 세 가지 정보를 보내주면은 네, 전체 저축한 총 금액은 368만원, 그리고 가장 적게 저축했던 연도, 월은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제인 2차원 리스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리스트는요, 1차원 리스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차원 리스트 안에 이제 각 1차원 리스트의 각 칸마다 또 새로운 1차원 리스트가 들어있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배열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배열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행과 열의 길이가 똑같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이 돼야 되도록 이제 강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2차원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건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한 2차원 리스트를 실습을 해볼 텐데요. 구구단 표를 2차원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인데요. 함수에서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 2차원 리스트에 구구단을 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구구단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구구라고 해보겠습니다. 구구는 이렇게 빈 리스트고요. 우리가 구구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중 포문을 돌려야 됩니다. for I in range 1,10. 자, 1부터 9까지 반복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1부터 10까지 반복해라. 네,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쭉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두 번이 이제 1부터 9까지 반복되고 1부터 9까지 반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i 곱하기 j를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i 곱하기 j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구단에다가 어펜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펜드를 하면은 1차원으로 쭉 저장이 되잖아요. 1차원으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기는 안 되겠다. 그러면 2차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9에다가 append의 빈칸, 빈 리스트. 자,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99에다가 제가 여기까지를 안 돌렸어요. 그러면은 빈 코드 하나, 함수 말고 그냥 빈 거 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99에서 이제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99가 이걸 출력을 해보면 1차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맨 처음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차원 리스트 안에 또 빈 리스트가 또 다시 9개가 들어가요. 그럼 각각의 리스트에다가 요건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고 5단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1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1이죠. 1인 상태에서 j가 돌아가면 1부터 9까지 돌아갑니다. 1단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99에다가 집어넣는데 1단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칸에 맨 처음에 i가 1이라면 첫 번째 칸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i 번째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여기 i가 지금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i 빼기 1로 넣어줘야 됩니다. 요게 귀찮다면 여기서 사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0부터 이제 9, 즉 8까지 돌리고 9번만 돌리고 요것도 0부터 8, 9번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i 더하기 1 곱하기 j 더하기 1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i는 이제 처음에 인덱스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i와 j가 이제 그 배열 2차원 리스트의 각각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5% 가야겠죠. 인덱스이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그대로 가고 뒤쪽 계산할 때는 9구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됐는지 한번 볼까요? 9구단 리턴을 해야 되죠. 리턴 99 실행을 시키고 9구단을 호출을 했습니다. 1단에서는 1, 2, 3, 4, 5, 6, 8, 9 2단에서는 2, 4, 6, 7, 8 등등 9단에서는 80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9구단이 만들어져서 리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G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9구단에 이제 3, 4 그러면은 4, 5가 얼마냐 하는 거죠. 4, 5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4, 5, 20 이렇게 올바르게 9구단 결과가 나오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실습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실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